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 시행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가 나오죠. 그래서 41번에 보시면 소방시설업에 요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시설업 있죠. 이 소방시설업은 이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고요. 자,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하죠. 그걸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업. 자,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감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방염 처리업.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소방시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할 가능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되죠.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그 노령, 나이가 좀 먹어서 이 사무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정상인이 아닌 사람은 그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이 사람은 가능하죠. 즉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데 2년이 지난 사람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선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보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되면 가능한 거죠. 그때문에 4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등록의 요 결격 사유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이 안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여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 요 대표자나 아니면 임원 중에서 요 결격 사유자가 있는 경우 안 되는 거죠.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방염 성능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해서 방염 대상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당연히 방염 대상이죠. 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에 했는데 이 아파트는 어때요? 제외가 되죠. 11층 이상은 해당이 다 되는데 방염 대상인데 이 아파트만은 제외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또 여기 건축물 옥내에 있는 요 종교시설, 이 종교시설은 당연히 방염 대상 건축물이죠.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요 방송국하고 촬영소죠.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 해설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방염 대상을 보면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 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운동시설인데 요 수영장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방송국 및 촬영소,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 단 요 아파트는 제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염 대상 여기 물품 있죠. 그래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브라인드를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이 벽지류인데 종이 벽지는 제외가 된다는 거.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안막, 무대막. 그다음에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해서 제작된 소파하고 의자가 있죠. 여기는 단란 주점 영업하고 유흥 주점 영업,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소파하고 요 의자는 단란 주점, 유흥 주점, 노래 연습장업만 해당이 되죠. 여러분이 방염 성능 기준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불꽃을 올리며, 요거 우리가 잔염 시간이라고 하죠. 요거는 20초 이내.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나오면 요거 30초 이내. 탄화한 면적 50cm 제곱 이내, 탄화한 길이 20cm 이내.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최대 연기 밀도 400 이하.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 보면은 요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죠. 다시 말해서 소방시설 감리업을 갖다가 낸 사람만 감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감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해설해 보시면 감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 즉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 원자력 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된 장소.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은 요 오염물의 운송에 관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요 과태료 기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오염물 운송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오염물을 운송할 때 요 이동탱크 저장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탱크로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물 갖다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차 있죠. 그게 바로 이동탱크 저장소예요. 이때 오염물의 안전 확보를 갖다가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법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보면은 오염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저장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 그 다음에 변경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지위 승계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람. 지위 승계는 30일 이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기간,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기간 위반자, 점검 결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 보시면 오염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죠. 여기 보시면 오염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소방시설 중에서 요 경보설비가 아닌 거. 자, 경보설비라는 것은 화재 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설비가 경보설비죠. 그래서 통합시설 해당이 되는 거고 가스 누설 경보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여기 비상 콘센트 설비, 이건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소화 활동 설비는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3년 무제비라고 그랬죠. 3년.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죠.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다음에 재연 설비. 그 다음에 요 비상 콘센트 설비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경보 설비가 아니고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건 경보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방시설의 그 종류 크게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그 다음에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 설비는 화재 시에 화재를 갖다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할 때 사용되는 거고,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46번 가죠. 자, 46번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이 공업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설치할 경우에 소방 대상물과의 그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용수설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00m 이내.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 지역 있죠? 그거는 140m 이내가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100m 이내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공통기준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내, 기타 지역은 수평거리 140m 이하.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의 것. 급수탑이죠. 그래서 여러분 급수탑은 여러분 일반 도로 같은 데 보면 옆에 빨간색 급수관이 있죠. 이게 바로 급수탑이에요. 그래서 요 직경은 급수탑의 직경은 100m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요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에서 1.7m 이하죠. 그래서 급수탑의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그래서 이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 흡수 부분의 수심 0.5m 이상. 그래서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 흡수관 투입구죠. 그래서 흡수관 투입구가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60cm 이상이고요.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이 60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 47번 가죠.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어본 거죠. 얼마냐? 이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화재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를 방해한 사람, 소방 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이럴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48번 가죠. 자, 소방 기본 법령상 불꽃을 작업하는 용접 작업 많이 하죠. 그래서 용접, 그 다음에 용단, 그 다음에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용접이나 아니면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다가 소화기를 갖다 비치해야 되냐. 자, 용접하는 그 작업장이 있으면 이 작업장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다가 소화기를 갖다가 비치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에 들어갈 건 5m예요. 용접, 용단 작업장 주변에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 이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 10m죠. 또 맞는 다음 바로 요 3번.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5m 이내에다가 소화기 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접 작업장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건조시설, 건조 설비하고 벽이나 천장과의 거리는 0.5m 이상 띄워야 되죠. 그다음에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있죠. 요놈은 순도가 90% 이상을 갖다 유지해야 되고, 띄우는 각도는 45도 이하, 바람이 풍속이 7m/s 이상일 경우에는 띄우면 안 되는 거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 두지 않을 것. 다음 49번 가죠. 소방 업무 상호 응원 협정을 갖다가 체결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응원 출동 요청 방법 서로 협의해 놔야 되죠. 응원 출동의 훈련 및 평가, 그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도 미리 정해 놔야 되죠. 근데 4번에 보면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응원 출동할 경우에 요 요청자의 지휘자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 업무 상호 응원 협정 체결 사항,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 출동의 대상 지역 규모, 그다음에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이건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경보설비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제조소나 요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된 탐지설비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 자동 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탐 설비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보 설비는 자탐 설비, 그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에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로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4번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는 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동 탱크 저장소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우리 탱크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이 되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이나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선임을 해야 돼요. 이 선임은 30일 이내죠.
그다음에 요 선임 신고 있죠. 선임이 되면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죠. 누구한테?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한테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1번은 그냥 단지 선임이에요. 선임 신고가 아니고. 그래서 30일,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죠. 또 용도 폐지, 이거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 그다음에 오염물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임. 그다음에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죠. 그럼 52번 가죠. 자, 52번은 소방시설업에 요 등록권자, 등록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바로 시도지사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 무슨 등록은 다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53번. 자, 소방용수시설이죠. 소방용수시설인데 요 급수탑의 개폐밸브 설치 기준. 요 앞에 문제도 설명했듯이 도로변에 가면 이렇게 빨간색 배관이 있고, 이게 바로 그 급수할 수 있는 급수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폐 밸브가 있는데, 이 개폐 밸브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죠. 그 다음에 요 직경 있죠. 요 직경은 100mm 이상이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폐 밸브 설치 기준은 1.5m 이상, 1.7m 이하가 되죠. 요거 아까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54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완공검사 필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요 정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이나 아니면 준특정 5개 탱크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최근 정기 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는 11년, 그 다음에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최근 정밀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3년. 그래서 문제는 여기 완공검사 필증이니까 요거는 12년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소방시설에 대한 요 자체 점검 중에서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요, 제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설치된이죠. 이걸 빼야 되겠죠. 설치된. 터널은 종합 대상이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무조건 종합 대상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아파트든 일반 건물이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종합 대상이에요. 물 분무 등 설비가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5,000제곱미터인 요 제조소에 있는데 요 오염물 제조소는 제외가 되죠. 또 이거 호스릴 방식이 있는데 이 호스릴 방식도 종합에서 제외가 돼요.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된 소방대상물, 물 분무 등 5,000제곱 이상, 오염물 제조소는 제외가 되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 중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설에서 머리글자 이용하면
노고산 비단뱀 안형 복이 되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에서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이나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것.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 우리가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수입한 자, 이건 벌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조치명령 위반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제품 검사 받지 아니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은 사람.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거. 자,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공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소방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거죠. 자, 소방훈련 교육 해야 되고 소방계획서에 작성해야 되죠.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읽어보면요, 소방계획서를 갖다 작성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 자위소방대 조직,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화기 취급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인데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권한을 갖다가 없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소방서장, 소방대장 이렇게 3명이죠. 그래서 아닌 사람은 시도지사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9번 가죠. 자, 59번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여기에 소방대가 조직돼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을 경우 면제설비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옥스물, 방피용, 송살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옥은 옥내소화전 설비, 스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은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방은 비상방송 설비, 피는 피난기구, 용은 소화용수 설비, 송은 연결 송수관 설비, 살은 연결 살수 설비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죠.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면요, 여기 불연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옥살이죠. 옥외소화전 설비하고, 외살로 하면 되겠네. 외살, 옥외소화전 설비, 살수 설비. 소방대가 조직돼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나 차고는 옥스물, 방피용, 송살, 이놈이 면제가 되는 거죠. 자, 60번 가죠. 자, 60번은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항공기 경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 대상. 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했는데 이 지하층이나 무창층, 이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 대상인데요. 지하층, 무창층에 요 공연장이 있을 경우 이건 100제곱미터 이상 동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그냥 지상에 있는 거는 동의 대상이 아닌 거죠. 300제곱은. 그다음에 차고 여기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동의 대상 되는 거 맞고, 노유자 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노유자 시설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보면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 동의 대상, 단 학교 시설은 100제곱미터,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 이건 300제곱미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즉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죠.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기계주차 20대 이상,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소음수신탑.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 이상, 단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우연물의 저장 처리 시설, 지하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요양병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